자, 이제 광동 프릭스예요. 광동 프릭스는 제가 선수마다 약간 타이틀을 붙였어요. 일단 두두, 영재, 그다음에 불독, 태윤, 준 이렇게잖아요. 이렇게인데 일단 잡설이에요. 특히 불독 볼 때 아이디에 대문자 많은 게 다시 영하고 힙한 느낌이 드는데 태윤, Y 대문자로 바꿔야 팀 합이 더 잘 맞을 듯. MZ 맞아. MZ. 그래서 이거는 그 이 팀 팬분들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것 좀 건의 좀 해주실래요? 아, 다 안 한대요. 까비. 그러니까 Y 대문자 정도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컨셉에 잘 어울리는데. 자, 그래서 약간 잡소리고 개개인으로도 하긴 할 건데 타이틀을 붙이고 갈게요. 한화의 보물이었죠. 그다음에 영재, 시우의 보물이에요. 손시우 리엔즈 선수의 보물이에요. 둘이 되게 친해요. 광동의 보물. 그다음에 태윤, 심액의 보물. 준도 심액의 보물. 아, 그리고 모함 있잖아. 광동의 스타, 모함의 모함. 이런 느낌. 광동 이러면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게임으로 카운팅 스타. 아, 맞죠, 맞죠. 그런 느낌인데 이제 그 한화에서도 친했고 아프리카 있을 때도 막 시우 영재랑 같이 막 롤체하고 이런 것도 기억나고 젠지에서 또 같이 있었어서 겹치지 않게 시우의 보물이라고 써봤어요. 개개인은 좀 제 인상이 어떤지 평가를 들어가 보자면 일단 첫인상은 제이스를 했어요. 저희 상대로 데뷔 연도에. 근데 기인이 하이라이트 찍어줬음. 기인이 케넨이었는데 1대2, 1대3 다이브 받고 솔킬 따고 막 이랬어. 근데 이랬던 친구가 성적도 좀 안 좋을 때가 많았는데 계속 겁 없이 적극적으로 하고 이제는 자기 강점까지 보여주는 선수가 된 게 될성 부른 떡잎이 아닐까. 이 인상이 저는 가장 크게 박혔어요. 왜냐하면 되게 처음에 못했을 때 빨리 사라지는 선수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 기억 속으로는 디스트로이였나? 기인고사 한창 유행이던 시절에 디스트로이 두두가 그냥 개 박살이 났어요, 기인한테. 근데 작년에는 진짜 한화 에이스를 맡으면서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한화가 올해 로스터처럼 당장 롤드컵 결승을 노리겠다 이런 게 아니었으면은 두두는 한화의 프랜차이즈 스타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기대돼요. 진짜 잡초같이 성장했는데 어디서든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첫 인상이고 인게임적으로는 모건 반대과 한타에서 하드 캐리한다 나는 한타 잘한다 보다 라인전이랑 그리고 사이드 스플릿 탈 때 무력이 좀 나와주는 친구예요. 어찌됐건 내년 광동에서 제일 베테랑이에요. 경기 출전 경험 연차 횟수 이런 거 따졌을 때. 근데 거기에다 추가로 젊은 로스터 가능성을 보여줄 나머지 선수들을 위해 팀적으로 라인전이든 사이드든 벌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이드 나갈 타이밍을 주도권으로 잡아준다든가 사이드 2명 이상 불러서 인원수 2점을 제공해준다든가 그 신인 위주 홀 젊은 팀에서 나오기 힘든 되게 최상위 수준의 스타트거든요. 그게 이 가치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많이 이기는 건 모르겠고 이기는 게임에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약간 상수가 되어야만 되고 뭐 일단 보이는 거는 약간 무력과 느낌이 들어서 피지컬 뭐 더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주도권을 잡고 한화가 어쨌든 이기는 게임이 나오면은 되게 많이 벌어주잖아요. 그 벌어준 걸 활용하는 능력은 이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팀의 능력이기도 해서 뭐 뇌지컬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수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플러스. 저는 일단 시맥 감독님을 생각할 때탑 정글 성장에 있어서는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김정수 감독님, 양대인, 제파 이 두 코칭 스텝과 함께 탑 정글 성장에 있어서 권위자예요. 킹겐도 심해 코치님 밑에 있었고 도란도 심해 감독님 밑에 있었고 표식도 그렇고 좀 잘 된 선수들 중에서 되게 이 세 코칭 스태프 심해, 김정수 감독님, 양대인, 제파 이 세 코칭 스태프 아래에서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이런 게 좀 추가로 기대될 점이 아닌가? 마스터 심해 이런 느낌. 이제 영재로 넘어가 볼게요. LCK에서 많이 못 봤어요. 크게 기억이 안 남아요. 근데 나왔을 때나 좀 CL에서 하는 걸 봤을 때 AP 정글이나 그브 같이 캐리형 정글을 할 때 안 죽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템 뜨면 세서 그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고 역시 마스터 시맥의 휘하에서 2년간의 성장 기간을 보장받은 셈이라 되게 잘해지기 좋은 상황 아닌가. 신인 위주 로스터 구성에 있어서 가장 좋은 온실이 광동 아닐까. 피너 코로나 때 나왔을 수도 있죠. 그 왜냐하면 제가 그
LCK 무대에서 많이 본 선수가 아니라 공격적인지 수비적인지는 그 모습을 봐야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냥 그 챔피언 폭을 보고 프로 생활 동안 어떻게 했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격적인 챔프 했을 때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장 기대치 높은 챔피언은 안 죽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막 탈리아건 다이애나건 뭐 벨트 아니면 만년설이 간 다음에 조냐 벤시 둘 다 가잖아요. 어차피 딜은 나오는 챔피언들이라 그 정도로 이제 죽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런 챔피언들을 좀 안 죽으면서 잘한다는 게 제가 느낄 때는 가장 큰 강점이었어요. 아니 뭐 두두는 더 원하는 데가 많으니까 1년 계약할 수도 있죠. 근데 뭐 연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선수의 선택지가 있어요. 정글러는 항상 선택지의 노예예요. 1군 LCK에선 시팅 커버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맥 감독님 아래서 상상 속의 XXX가 되어 압박을 주고 성장하면서 그브, 다이애나 이런 걸로 캐리하는 캐리형 정글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2번 결국 올드 유저잖아요. 시맥 감독님이 백정의 시대를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타 쪽 피드백하면서 타잔 같은 느낌? 초반 게이트이나 아니면 6렙 판타 정글, 자크, 세주, 50 이런 느낌의 정글이 될 것인가. 이거는 뭐 카나비, 이거는 타잔 표식 이런 느낌. 그래서 결국 LCK에서 데뷔했으면 두 스타일 다 잘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뭐 메타에도 영향을 받겠지만 어떤 식의 챔피언 종류를 시작하는지에 따라 내년 광동의 색이 많이 정해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하는 선택지에 따라서 이 팀의 캐리롤이 정해질 것이고 이 팀이 플레이하는 방식이 마련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이제 불독은 이제 저 아프리카 있을 때도 같은 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같은 팀에 있었으니까 이름으로 부를게요. 약간 광동의 보물이에요. 태영이가, 그러니까 2군 숙소가 2층이고 1군 연습실이 1층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2층에서 밥을 먹어서 아침을 먹을 때나 뭐 저녁을 먹을 때나 점심 저녁 먹을 때나 보거든요. 아니 그 약간 수염난 귀여운 아가? 나이가 안 돼서 어차피 데뷔를 못해서 되게 꾸준히 본 건 아닌데 아리를 하고 럭스를 한다고? 메타이기 전부터 21년도 얘기. 얘 독특한데? 챔프폭은 MG가 아닌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진짜 럭스를 얘가 잘해. 나 럭스 본 거 기억나. 용준이니? 아니 용준이가 아니지, 다몬테니 했음. 그래갖고 이런 느낌인데 신인인데도 이런 저런 거 광동은 약간 사파 느낌이 강해요. 약간 알빙고 감독님이 제가 있을 때 이제 광동 챌린저스 리그팀 감독이셨는데, 그 롤 엘리틱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챔피언들 그 라인전 승률 이런 거 다 확인한 다음에 아무리 이상한 약간 독특한 픽이더라도 이거 상대로 이거 좋은데 이거 해볼래 하고 막 되게 편견 없이 준비를 많이 하는 코치님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애쉬 세라핀도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알빙고 코치님도 남아있는 만큼 다양한 걸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솔랭 점수가 높아요. 보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기인이 있는 그 성골 푸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 미드 카이사, 미드 아크샨 이런 것도 하고 애니비아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솔랭도르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은 옛날보다 의미가 퇴색됐어요. 옛날에는 솔랭 상위 10등 안에 들면은 한 달 안에, 한 달쯤 뒤에 그 리그를 씹어 먹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근데 뭐 프로들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일도 생기고, 프로들이 이제 솔랭을 하는 시간보다 연습 그 스크림 시간을 늘리면서 그 질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 아프리카 때도 21년도에 안 좋았는데 애들 솔랭 1등 안에 4명이 있었거든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4명이 아니다 3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 한 달 뒤에, 그때가 스프링 꼬랩이었는데 한 달 뒤에 그 스프링 마지막 경기 때 폭발력이 뒤졌음, 그냥 지렸음. 다음 이제 태은 선수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심에게 보물이잖아요. 이 선수는 게임이 좀 기억나요. 왜냐하면 21년도에 DRX에서 했어서. 리엔즈 드레드 기인, 걔네 3명이 솔랭에서 10등 안에 들었어요. 용준이도 되게 높았고, 설명하긴 힘든데, 약간 정의하긴 힘든데 되게 감각적이다. 킬 쓰는 거나 뭐 한타 하는 거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래서 잘할 수 있고 심해 감독님이 데려온 이유는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신인 바텀을 항상 걱정해요. 그 이유가 바텀은 2대2잖아요. 그래서 라인전 구도에 대한 지식이나
데이터가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부족할 거라는 생각을 할 때 걱정이다. 이게 원딜은 크게 두 부류가 있죠. 다 피하고 다 맞힌다. 이게 미스틱. 그다음에 룰러는 둘 다 잘하고 에이밍 이런 느낌으로 피지컬로 커버하던가, 아니면 뭐 메타 따라서 해외 대회도 보고 연구도 하고 연습 때 써보고 이런 식으로 구도 연구를 많이 하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얘기하면은 시맥 감독님 생각하면 탑 정글 그리고 미드까지 되게 라인전부터 잘 아시는 느낌인데, 바텀은 같이 했던 사람 생각해보면 바이퍼, 데프트 이렇게 개인의 데이터 연구 이런 부분이 뛰어난 선수들이랑 같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바텀은 알아서 잘하는 부분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완성형 바텀에 대한 뭐 굳이 따지면 의존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 선수가 알아서 잘하는 것도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은 거. 나머지는 이제 심해 감독님이 많이 가르쳐주고 이런 걸 토대로 할 수 있을 텐데, 바텀 같은 경우는 적어도 약간 라인전 알아서 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한타는 다 같이 하니까 봐준다고 하더라고. 그쵸. 바이퍼, 리엔즈, 데프트 캐리하는데 이제 바이퍼, 데프트가 원딜로 한정했을 때 가장 최근 롤드컵 우승이기도 하고, 그 선수들은 심해 밑에서만 잘한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가 진짜 많기로 유명했어요. 그 심해 감독님 뭐 초비, 리엔즈 이렇게 나가고도 그리핀에 있을 때 바이퍼의 그 뱀픽 구도 데이터, 바텀 구도 데이터 이런 거는 뛰어났고, 데프트도 그만큼 많이 유명하고, 그리고 준 선수 같은 경우는 기억나는 게 LCK 보이스 나왔는데 약간 신인 같지 않다? 콜 잘하고 침착하다? 근데 21년도에 스크림 했을 때 느낀 게, 라인전 이겼을 때 졌을 때 편차가 좀 컸어요. 바오 플랫 할 수도 있음. 맞다면 지송. 태윤이 포스트 데프트, 그럴 수도 있죠. 오히려 이제 바텀을 뽑을 때 있어서는 나는 뭐 상체 쪽에 좀 더 있으니까 바텀은 좀 그나마 덜 신경 써줄 사람을 구하는데, 그거에 이제 태윤이 부합해서 뭐 시맥이 된 걸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이게 바오플레타가 아닌 것 같은 게, 바오플레타는 다 졌어. 바오플레타도 진짜 많이 져갖고 얘네는 라인전 이겼을 때를 본 기억이 크게 없는데, 우리가 DRX한테 졌던 것 같기도 한데 스프링이나 서머에, 그때는 연습 때 절대 질 수가 없는 수준이었어서 지고 되게 멘탈 나갔던 기억이 있어서, 웬만하면 태윤 준인 것 같아요. 그때 졌을 때 태윤이었어요? 그러면 그럴 거야. 그러면은 태윤 준이 맞아요. 그래서 이겼을 때 졌을 때 편차가 좀 크다는 게 느낀 점이었고, 만약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이기는 게임을 깔끔하게 잘하는데 지는 게임이 서포터가 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루키이기도 하고 고생할 것 같은 거. 왜냐하면 바텀 구도도 해야 되지, 라인전 체급도 올려야 되지, 세 팀에 맞게 시야 먹는 거, 한타 하는 거 다 연습해야 되지. 이래서 좀 과부하 올 것 같은 느낌? 오기 쉬운 느낌? 그렇기 때문에 태윤 선수랑 같이 바텀 구도에 대한 연구, 데이터 정립 등을 토대로 라인전을 이겨야 될 것 같아. 그래야 광동이란 팀이 성장은 잘할 것 같은데, 빨리 성장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라인전 지는데 게임 역전, 게임 잘하는 서포터들은 진짜 그냥 미친,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이 선수는 제가 그 21년도에 있을 때 스크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 편차가 되게 큰 느낌이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1년이란 시간이 더 지났으니까 어떻게 발전했을진 모르겠지만, 기존 이제 심해 감독님이 맡았던 팀들을 보고 그 다음에 올해 이 팀원들에 대한 구성을 봤을 때 약간 바텀이 핵심이지 않을까, 바텀이 짊어져야 되는 게 다른 라인보다는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모함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모함이 제일 정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그래도 제가 LCK 했을 때 접점이 있었던 선수고, 2022년에 LCK 챙겨보면서 몇 번 본 게 단데, 기억나는 게 레나타를 할 때 벽 뒤에서, 두꺼운 벽 뒤에서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걸 하더라고. 그래서 라인전, 한타, 체급 이런 건 모르겠고, 자기가 하는 거면 센스 되게 좋은 거고, 대회 보고 따라하는 거면 되게 좋은 포인트 캐치 잘해서 따라하네, 이 느낌이었어요. 기대되는 점, 한타 능력, 개개인 센스. 이게 그거였잖아요. 신맨 감독님이 처음에 그리핀에서 감독할 때 지향했던 게, 콜이 없어도 되는 팀, 그리고 시야가 없어도 시야가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팀,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한타 능력이나 개개인 센스가 점철된 매력 있는 한타 장면, 승패 무관. 매력 있는 한타 장면 뜯어보면 되게 센스 넘치는 그런 장면이나 시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나 근데 뭐 몰라. 정확한 내부 사정이나 평가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들 어리고 솔랭을 잘해요. 약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네요. 예전보단 아까 말했듯이 예전보다 그 의미가 퇴색돼도 제 개인 경험상 솔랭 그래도 탑 10 안에 드는 거 대신 좀 빈집털이는 탑 10 안에 드는 거는 한 달 후 경기에서 그 폼이 좀 나와요. 근데 지금 보니까 광동 선수들 다 솔랭 등수도 높고 10명 안에 아이디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기대할 점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려되는 점. 제가 말하는 이런 단점은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보다 게임을 좀 더 많이 보고 이런 시점에서 좀 다른 시각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텀 라인전 구도 빠삭한 원딜이 있었고 잘했을 때는 이런 의존도가 좀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경쟁팀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바텀이 뭉쳐지는 한타 단계 아니면 중반 부분은 아니더라도 초반 라인전 단계가 걱정돼요. 두 번째, 역시 루키 위주니까 기대 이상 성적이 잘 나오면 기세 타는 거죠. 엄청 플러스. 근데 스케줄 따라서 3연전인데 한화, T1, 담원, 젠지 막 이래. 연패를 할 텐데 그때 패배 의식 안 젓는 거? 거기에 추가로 질 때 배울 거 이씨 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분위기 잡아줄 베테랑의 부재라고 하기에는 아니 뭐 두두 베테랑이지. 시맥 감독님이 어쨌든 카리스마 있고 잡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근데 이게 그나마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이 팀의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싶은 점들이에요. 키플레이어는 영재.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LCK에서 어쨌든 검증을 마친 사람은 두두밖에 없잖아요. 그쵸? 두두가 그래서 벌어주는 거를 이용하는 게 이제 광동이 뭐 당장 승리를 많이 거둬야 되는 팀은 아니더라도 승리할 때의 모습일 텐데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정글이지 않을까 싶어서예요. 그리고 어쨌든 아직 색깔이 정립 안 된 팀이 뭐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 방향성에 맞게 만들어 나간다고 할 때 정글 스타일이 팀 컬러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정글 스타일이 팀 컬러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리핀 시절을 생각하면 한타를 되게 잘하는 팀이었잖아요. 한타에서의 합, 한타에서 개개인의 역할, 뭐 시야를 이용하는 플레이 이런 게 좋았던 팀인데 거기까지 갈 때까지의 정글러의 역할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바텀은 약간 키플레이어는 아니야. 바텀은 그런 구도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그 라인전에서의 폼이 나와야 광동이 잘하는 팀, 올해부터 잘하는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어렵다면 그런 데이터가 쌓이는 동안은 좀 성장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단계에서 그 두 단계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영재가 보여주는 모습이 좀 많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프리카에서 감독하셨는데 누가 스크림에서 잘하더라 개인적으로 들으신 거 없으신가요? 솔직히 1, 2군 스크림을 많이 안 하긴 했었고 1, 2마 그때 잘한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나는 어쨌든 내가 광동에서 기억나는 건 태영이는 너무 어렸고 그래서 데뷔를 못하니까 막 너무 신경 써서 본 건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1, 2마가 좀 괜찮게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